자, 이번 시간은 4장 의사표시 보실 차례입니다. 3장에서는 뭐를 보셨느냐면 법률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4장에서는 의사표시를 살펴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자,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있어야만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없으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의사표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의사표시라는 거는 보통 정상적인 게 있고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요.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 보통 일반인들은 어느 세계에서 살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거, 여기서 살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 이 속에서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런 거래는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거래 행위를 하면 이 거래 행위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된 거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정상적이다. 근데 지금 다루는 거는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다. 거래가. 그럼 이 거래 행위가 뭐가 되느냐? 무효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건 무효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취소가 되기도 해요. 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건 어느 게 분쟁이 생기겠어요? 이게 바로 분쟁거리예요. 이게 분쟁거리. 이거는 분쟁거리가 안 돼요. 그냥 거래한 대로 그대로 유효가 되니까. 이게 분쟁입니다. 이게 분쟁거리예요. 이게 분쟁거리. 이게 바로 분쟁거리가 되는 거죠. 분쟁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분쟁의 소재가. 그럼 어떻게 해서 분쟁의 소재가 되느냐? 거기에 4가지가 있어요. 1, 2, 3, 4.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107조입니다) 107조. 두 번째는요, 허위 표시예요. 108조. 세 번째는요, 착오입니다. 착오. 109조. 그 다음 네 번째는 사기 강박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다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 분쟁거리가 되는 거, 분쟁거리. 딱 눈으로 봐도요, 이게 분쟁이 될 만하죠. 사기당했다. 당연하죠, 이거. 착오다. 분쟁입니다, 이게. 허위로 했다, 이거. 허위로 계약했다. 다 분쟁 소재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그래서 법에다 규정을 했어요, 법에다. 법에다 이걸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107조 보세요, 107조. 107조. 40페이지요. 40페이지 맨 위에 비진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107조 볼까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진의에다가 동그라미 해세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있다. 효력있다가 뭐예요? 효력있다에 밑줄 그으세요. 효력있다를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유효다. 거기다 쓰세요. 그래도 위에다. 효력있다 위에다 쓰세요. 원칙 쓰세요. 원칙 유효다. 그러나를 뭐라고 그래요? 단서라고 그래요. 그러나를 단서.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요. 예외. 상대편이 밑줄 그으세요. 진이 아님을 밑줄 그으세요. 진이 아님을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됩니다. 원칙은 유효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이게 비진입 표시입니다. 그럼 이게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편승엽 씨가 있었습니다. 가수. 그죠? 예. 이 사람하고 같이 연애를 해서 결혼했던 여자는요? 가수 있어요. 기른정이? 예, 맞습니다. 이 가수 있었어요. 이분하고요. 그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건 뭐였어요? 이분이 이 기른정 씨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 여자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의견이요? 상충돼요.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여자 얘기는 뭐냐? 얘는 날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 여자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 병실에 있는데 병실에 누워가지고 암하고 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병실에 온 거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 와봤다는 거죠.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는 거예요? 예, 저 남자는 날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인기를 이용한 거지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이쪽은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런 얘기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편승엽 씨가 기른정 씨를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떠보려고 한 거예요.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게 바로 비진입 표시예요. 이 사람을 의사 표현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표의자라고 그래요. 표의자. 기른정은요 상대방입니다. 여기 상대편. 이 두 개가요. 이게 이 표의자하고 상대방 이게 읽는 게 틀려. 읽는 게. 그죠? 여기서 바라본 거하고 여기서 바라본 게 지금 틀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쪽하고 이쪽의 시각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인생은 그겁니다. 이게 비극이고 희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 표의자가 이 편승엽이가 이 기른정 씨를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은 없는데 이 기른정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는 명목이죠. 명목은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진심은요? 빠져 있어요. 진심은 빠져 있고 명목상이죠. 명목상. 그래서 이 편승엽이가 진의 없이요. 증여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진의라고 그래요. 진의. 증여하겠다는 의사 없이요. 증여 의사를 진의라고 부르면 돼요. 의사를 진의라고 그래요. 너 진심이야? 의사 있어? 의사?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는 없으면서 어떻게 한 거냐? 기른정이 마음을 떠보려고 증여 의사 없이 어떻게 한 거냐면 외제차를 뭐 한 거예요? 증여한다라고 뭐 한 거예요? 표현을 했어요.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외제차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 상대편한테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뭘로 준 거예요? 뭐 한다고 준 거예요? 증여를 한다고 준 거예요. 증여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편승엽의 의사죠. 의사. 진의는 있어요? 진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는 없는데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한다는 진심은 없어요. 진심은 아닌데 뭐야? 진심은 없는데 뭐는 있는 거야 지금? 표시는 있는 거예요. 이 진의는 어디 있어요? 진의는 밖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이죠. 이건 속에 있는 거예요. 속마음. 이건 속마음이에요. 진의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시한 거는요. 표시한 거는 마음속에요. 외부로 표현된 거예요. 외부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외부로. 외부 현상이에요. 외부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럼 뭐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 속마음하고 외부로 드러난 게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속마음은 아닌데 외부로는 증여한다고 그런 거지.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진의 없이 표시했다고 그래서 진의 없이를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라고 그래요. 비진의. 제목이 지금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비진의 표시예요. 비진의. 뭐 없이 한 거예요? 뭐 없이 표시한 거예요? 진의 가죽이요? 진의 없이요? 속마음은 없어요. 속마음은 없는데 뭐야? 외부를 뭐 한 거예요? 외부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뭐하고 뭐가 틀려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지금. 겉다르 속다르인 거예요. 이걸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멋다르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지금요.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지금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얘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얘 속은 줄 거예요? 줄 거 아니에요? 줄 거 아닌데 겉으로는요. 외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증여한다고 그런 거죠. 이게 속다르 겉다르죠. 이게 사람이 속다르고 겉이 달라. 색깔이 틀려. 색깔이.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상대방은요. 이걸 누구 시각에서 봐야 돼 이걸? 이 사람 입장은 이거하고 이게 지금 어긋나요. 속다르 겉다르지만 이걸 그럼 법적으로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어느 대로? 속을 봐야 돼요. 외부로 겉으로 드러난 거. 겉으로죠. 상대방은 뭐대로? 표시한 대로 받아들여야죠.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속마음을 모르니까 상대방은 뭐한 대로? 외부로 뭐한 대로? 외부로? 겉으로 표시한 이거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보세요.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요. 편승엽입니다. 표의자가 편승엽이에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니까 뭐예요? 유유다 무유다? 유유다. 그래서 원칙 뭐예요? 원칙 유효래요? 무효래요? 유효다. 유효다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제차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외제차 줘라. 줘라 이거죠. 줘라. 왜? 유효니까 이게 유효로 된 거는 그러면은 법에서는 누구 시각에서 쓴 거예요? 상대방은 뭐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외부로 표시된 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부로 표시된 거. 이거죠. 이거 외부로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거 상대방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얘 속마음을 읽어버렸다 이거죠. 얘 속마음을 읽어버렸다. 속마음이 뭐예요? 진이 있다는 거예요? 진이 없다는 거? 진이 없다는 거를 얘가 읽었다. 읽었으면 이건 무효예요. 상대방이 뭐를요? 속마음이죠. 속마음이 다른 말로 뭐예요? 속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이죠. 진이 없음을 뭐 했다? 알아버렸다 이거죠. 알아버렸다. 그럼 뭐가 돼 이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는 유효인데 여기는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걸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나요? 판사가?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서 입증 문제가 남아요. 입증 문제. 소송이 걸리면 이제 입증 문제가 남아요. 입증 문제. 무슨 문제가 남아요? 입증을 해야죠. 그럼 보세요. 기른정이는 차 달라고 그래야 안 달라고 그래요? 이 외제차? 원칙적으로 뭐니까?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뭘 달라고 그런다? 달라고 그럴 거죠. 달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못 주겠다. 왜? 내가 뭐가 아니었다 지금? 진이 없었다. 내가 진이 없었다는 걸 네가 뭐 했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거지. 알고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얘가.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뭐를 주장하는 사람이요? 뭐를 주장할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얘죠. 편승엽이 뭐를 입증해야 돼요? 뭐가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알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럼 둘 간의 싸움은 뭐예요? 입증 문제입니다. 입증 문제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문제로? 입증 문제로.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사례 1번. 사례 1번은 편승엽 사건이에요. 편승엽이 진위 없이요. 속마음 없이 증여한다고 외부로, 겉으로 표시한 거죠. 그리고 비진위 표시는 뭐 따르요? 속 따르고 겉 따른 게 비진위 표시예요. 속 따르고 겉 따른 게 비진위 표시. 더 쉽게 해드려요? 아주 쉽게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해드릴게요. 119에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119에. 겨울방학이 되면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많아요? 불났다고. 뭐가요? 장난 전화가. 장난 전화가 많아요. 누가? 초딩 애들이. 그죠? 초딩 애들이 장난 전화를 해요. 소방서로. 그죠? 저는 초등생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요. 무슨 동 무슨 아파트인데요. 오케이요? 불났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소방차 보내주세요. 그럼 얘는요. 얘는 불 안 난 거요. 불 안 났죠. 얘는 알아요 몰라요? 불 안 난 거 얘는 본인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겉 따르고 속 따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진위 표시예요. 그죠? 불났어요. 우리 집 소방차 보내주세요. 그죠? 그럼 상대편은요. 소방서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 말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죠. 왜? 외부로 표시한 대로 받아들여요. 그죠? 외부로 드러난 대로 그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출동이 돼요. 원칙적으로. 원래 오게 돼 있어요. 오게. 근데 두세 번 장난질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뭐라는 거? 진위라고요? 진위가 아니라는 거. 진위가 없었다는 거를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비진위 표시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A가 B에게, 소방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전화 하는 거예요. 장난전화. 뭐 다르고 뭐 다른 거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불났어요. 불이야 하는 거죠. 불은 뭔 불이야? 불이야 그러는 거죠. 불이다. 불이야. 실제는 불이 아니에요. 불 아닌데 불이야라고 이쪽으로 외부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로. 이거 진이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전화를 한 거죠. 이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무슨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 그러면 저것도 판결이 네. 상대방이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었냐 이거죠. 알았냐 이거죠. 알았냐. 그러니까 그
기른정이 이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걸 얘가 어떻게 하면? 증명을 하면, 이거 증명을 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증거 문제죠. 증거 이제. 증거가 있냐 이거지. 저기 어떻게 판단이 됐나요? 판단이 됐나요? 이거요? 아, 이건 제가 재미삼아 한 거예요. 재미삼아. 그러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쪽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제가 이건 재미삼아 만드는 거예요. 재미삼아.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갈게요. 허위 표시요. 2절 보세요. 2절. 2절에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옆에다 써보세요.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가장매매. 사례요, 사례. 그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사례라고 하나 써주세요. 허위 표시는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갑이요. 사업을 벌렸어요.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벌렸다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전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 다 날리게 생겼어요. 날리게 생겼어요. 그럼 이 재산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두면 다 뺏기죠. 누구한테요? 돈 꿔준 채권자. 돈 꿔준 채권자한테. 돈을 꿔준 채권자가 있었다. 여기 채권자가 있었다. A도 있고 B도 있고 돈 채권자가 많으면 여러 명이죠. 이 채권자한테 돈을 끌어들였다 이거죠. 돈 끌어들였다. 그래서 여기다 15억, 예, 여기다가 15억을 끌어들였다 이거죠.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서 사업 수완이 좋으면 이게 돈 많이 꾸죠. 그럼 이 채권자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걸로 믿고 돈을 꿔준 거예요. 대준 거죠. 그죠? 예. 담보를 그러면 담보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은행이면 담보를 받죠. 이 채권자가 은행이면 뭐를 받아요? 꼭 담보를 잡고 꿔주는데,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금전거래 해버려요. 그럼 뭐가 없는 거지? 그냥? 담보 없이 그냥 돈 꿔준 거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돈을 꿔주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분은 자기 사업이 지금 쓰러지는 걸 이분은 인지를 해요, 못해요? 하죠. 아, 지금 자금 사정이 이 상태로 가면은 부도가 나겠구나. 알죠. 다 눈치를 챕니다. 그죠? 예. 이때 이 사람은요, 이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이게 아파트라는 게 있다. 여기 땅도 있다. 그럼 이런 거를요, 그대로 둬요, 이거를 빼돌려요. 그대로 둬버리면 이 채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압류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경매든 뭐든 이걸 다 압류해가지고 뺏어가 버리죠. 그럼 여기가 빈털터리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가족하고도 파탄이 나죠. 이제 이혼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사업 실패했을 때 양상 드릴 거예요. 예,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업 실패의 길도 있으니까 이때 요 아파트나 땅이 이게 재산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요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요걸 어떻게 해요? 빼돌립니다. 친인척한테로 빼돌려 버립니다. 이거를. 여기 처남한테 이 매형이요. 매형이 이걸 어떻게 버려요? 빼돌려 버립니다. 뭐 하기 전에 해야 돼, 이걸? 뭐가 들어오기 전에? 채권자들이 뭐 하기 전에 이게? 압류를 걸기 전에. 여기다 압류를 걸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재산을, 부동산을? 빼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가 살죠, 얘가. 나중에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죠. 이러면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걸 하죠. 현실에서는 대부분 합니다. 그죠?
예, 현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아파트나 땅 이런 거 숨겨놓은 재산을 일로 옮겨 놓습니다. 이쪽으로. 그때 이 처남하고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를 써요. 매매 계약서를.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진짜예요? 허위 계약이야? 허위 계약이죠.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공모해가지고 공모해서 허위 매매를 하는 거죠. 허위 매매. 그 허위 매매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무슨 매매라고 그래요? 가장 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가장하는 거예요. 매매를 가장해서 빼돌리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야 이 채권자들이 뭐를 못해요? 채권자들이 압류를 못하도록 지금 재산을 이쪽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는 진짜예요? 허위예요? 허위죠. 이게 매매가 허위로 된 거죠. 허위 표시예요. 이게 허위 표시. 허위 표시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계약서는 쓰는 거죠. 이때 계약서 쓸 때 가장매매라고 써요? 안 써요? 가장매매라고 써요? 매매계약이라고 해요? 아, 매매라고 그래야지. 가장매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둘이 허위로 된 거죠. 공모해서. 이건 둘이 공모한 거죠. 공모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는 진짜예요? 허위예요? 허위죠. 그럼 이 얘네들이요. 이 매형하고 처남 간의 이 매매는 허위니까, 허위로 한 거래니까 이 매매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입니다. 그래. 이거는 얘네 둘 간에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 처리돼요. 이거는 무효 처리. 이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매매가. 그리고는 이 매형은 어떻게 해요? 매형은 그냥 둬요? 잠수 타버려요? 이제 잠수 타고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왜요? 이 채권자들이 뭐를 못하게 해요? 예, 못 찾아오게. 채권자들이 못 찾아오게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제부터.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버리니까 재산 빼돌리고 자기는 은신을 해버립니다. 채권자들만 이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이 채권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돼요. 재산을 날리는 거죠. 이게 돈 15억을 고스란히 떼어 먹는 거죠. 그럼 이분은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탑니다. 그죠? 그럼 이 채권은요. 채권은 몇 년 지나면 이게 없어져요? 10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로 법적으로 사라져. 이 채권이요. 10년 지나면. 그 장기간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딱 지나면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처남에게 돌려놓은 이 재산 어떻게 하면 돼요?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이 거래가 뭐니까 지금? 무효니까. 이 거래가 무효니까. 그럼 이 아파트나 땅은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갑이. 갑이 원래 소유자입니다. 갑이. 갑이 당사자 간이요. 갑을 간에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관계요. 당사자 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이게?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갑이 소유권자이다.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럼 등기가 여기 있다. 아파트 등기가 여기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 소유권이요. 소유권 이거를 뺏어오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무효니까 그래요. 이 거래가 뭐니까?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갑이 소유권자면 갑이 이걸 찾아올 수 있는 거네. 이렇게. 그죠? 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걸. 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지금? 무효니까. 이 거래가 무효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효니까. 이 둘 간에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니까 이거는 을 게 아니라 갑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을이요. 을이 이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래. 이 아파트를. 아파트 등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 등기를 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원래 소유자 갑이 이걸 뺏어가면 돼요. 도로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무효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무효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이게 가장매매였다고. 이게 가장매매였다는 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그래, 이면계약서가 있어야 돼. 이면계약서가. 이 매매가 뭐였다?
허위 계약했다. 허위 계약으로 계약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을이 가지고 있어야 이걸 뺏어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을이 주식에 빠져가지고 이거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뜯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명의로 있는 아파트요. 이 아파트가 자기 거예요, 남의 거야? 남의 거죠. 이 매형 거죠. 매형 명의 이게 매형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날린 걸 메꾸려고, 회사 돈을 메꾸려고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면 이거? 이제 손을 댑니다. 이거를 병에게 팔아놓고 치웁니다. 이거를. 얘가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그럼 가장매매는 갑하굴 이 둘이 한 거예요. 둘이.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두 사람 간에 있어요.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 제3자는 이 아파트가 허위 표시인 거를요. 허위 표시인 거를 알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죠. 허위 표시임을 뭐 하고요? 모르고 거래했다 이거죠. 모르고 샀다. 모르고 산 거죠. 모르고 이거를. 제3자가. 얘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아파트가 저 매형 거라는 거를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모릅니다. 이게 허위 표시로 얘 거로 된 거를 모르고 살 수밖에요. 법학에서는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의라고 그래요. 선의.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의. 일반 상식하고 틀려. 선의라는 건 상식이 뭐예요? 착한 거죠. 법학에서는 착한 게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걸 선의라고 그래요. 어떤 사정을 몰랐다 선의요. 거꾸로요. 어떤 사정을 알고 있으면 악의야.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의. 어떤 사실을 모르면 선의. 그렇게 나눠요. 그럼 얘가 이 사정을 뭐하고 살 때 모르고 샀죠. 그건 뭐예요? 이건 선의예요. 얘가 선의 3자. 알고 사면 뭐라고요? 악의. 그럼 얘가 이 병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을로부터 이 처남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로 가져올 때 이거를요. 둘이 짜고 있었다. 가장 매매했다는 거를 뭐 했으면 모르고 사면 뭐예요? 선이죠. 그럴 때는 요 매매, 이 가장 매매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누구끼리냐? 얘네 둘끼리만 무효야. 둘끼리만. 제3자가 뭐일 때는요? 선의일 때는 이게요. 유효입니다. 유효가 돼요. 그럼 아파트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병소유가 돼요. 이게. 병소유다. 병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알고 샀다 이거지. 이게 이놈 둘이 짜고 있었던 걸 뭐하고 샀다? 알고 샀다. 그러니까 얘 친구한테 팔았다. 자기 친구. 알고요.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매형 아파트를 일로 가져온 거를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샀다? 알고 샀다. 그럼 악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 그럼 누가 원래 주인이에요? 누가 원래 주인? 갑이 원래 소유자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허위 표시는 누구끼리만 무효? 이게 무효로 되는 건 누구끼리만? 당사자 간에는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는? 선의 3자한테는 이걸 무효라고요. 얘가 무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108조예요. 108조 가서 볼게요. 108조 1항. 상대방과 뭐한 거? 통정 동그라미야. 통정이 뭐예요? 공모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위에 쓰세요. 누구끼리요? 당사자 간에. 당사자 관계, 당사자 간에만 무효. 그럼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 갑소유요, 을소유요? 갑소유, 갑소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선의 제3자, 빨간 줄이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악의요, 선이요?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야? 주장을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뺏어올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선의 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주인? 제3자 소유 써도요. 누구 소유? 병소유가 된다. 병소유가. 선의일 때는. 이게 바로 가장매매입니다. 가장매매 문제.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이 채권자들은요. 채권자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은 보세요. 돈 떼였죠? 돈 꿔줬는데 돈 못 받게 됐죠? 근데 얘가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 매매가 진정한 매매예요? 허위 매매예요? 허위 매매를 했죠. 그죠? 그럴 때는 얘네 둘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때는 이 채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가장매매를 한 이유는 뭐 한 거예요? 요 재산을 뭐 하기 위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사해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해행위. 사술을 부린 거예요, 사술. 속인 거예요. 쟤를 속이려고 지금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사해행위죠. 이 사해행위를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사해행위 취소. 이거는 재산 빼돌리고요. 5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거 재산 빼돌린 걸 이거 빼돌리고 나서 5년 안에 해야 돼요.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이거 빼돌렸다. 그래 이거 취소해서 압류해가지고 돈 희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이 재산 이거는 처남에게 있을 때요. 처남에게 있을 때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면? 선의 3자. 선의 3자에게 넘어가면 끝나요. 왜? 이게 병거가 되니까 이때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 채권자 취소가 먹히는 거는 이 채권자 취소가 요거 가장매매죠. 요 가장매매를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취소하는 거예요. 이 가장매매를 사해행위라고 그래요. 요거를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빼돌린 거죠. 이거 빼돌린 거를 이 가장매매를 취소시키는데 그거는 이 부동산이 을에게 있을 때 국한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면 선의 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제3자가 뭐일 때는요? 선의일 때는 그냥 이게 유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죠. 유효로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가장매매 사건입니다. 가장매매 사건. 그럼 얘가 이걸 일로요. 처남이요. 일로 안 팔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재산 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매매로 빼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요. 우리 법원은 갑이 거래를 누구랑 했어요? 매매를? 처남이랑 했죠. 그죠? 그럼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매매를 한 거예요? 가족 간에 한 거예요? 친인척 간에? 친인척 간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럼 친인척 간에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일 확률이 농후하죠.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해요? 이게 친척 간에 매매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가장매매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 채권자들이 이걸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이 사해행위로 취소를 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예. 병으로 넘어가는 게 선의가 아니고 악의로 됐을 때 악의로 되면 얘가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다 뺏어올 수 있어요. 다 채권이 부동산 뺏어올 수 있습니다. 취소를요.
취소로 다 이거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채권자들이요, 채권자들이 이 가장매매를 뭘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것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게 있어요. 가장매매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사업에다 실패했다 이거죠. 그럼 이걸 처남에게 돌려놓으면 안 돼요. 왜? 얘가 법원이 이걸 뭘로 봐요? 이걸 매매를? 정상적으로 봐요? 가장매매로 봐요? 이것들이 가장매매 꾸몄구먼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이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거를 얘가 팔아먹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거를 가장매매보다 보다 더 진일보한 걸 써요. 어떻게 해요? 위장이혼을 해요. 배우자끼리 위장이혼을 해버리 이걸 누구한테 줘버려요? 처한테 이걸 어떻게 해요? 재산분할로 넘겨버려요. 그래 이런 게 많은 거죠. 이제 위장이혼을 해버려. 이혼을 해요. 이혼을. 그러면 이걸요. 채권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이걸요. 사행위로 취소를요. 못하죠.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위장이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위장이혼.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재산분할로 넘겨버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남편이 돈 빵빵 벌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부도 났죠. 돈 못 벌어주죠. 그럼 처가 어떻게 해요? 위장이혼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진짜 남남이 되는 거지 이제. 어느 날 남편이요. 여기 찾아갔더니 이 여자 집에 찾아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 그죠? 예. 그럼 진짜 이혼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침 드라마예요. 이러면 아침 드라마 하나 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까지 보셨습니다. 예. 요 차구하고 사기는 다음 달에, 예. 11월 달에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여기요. 대리로요. 대리로 5장에. 다음 시간에는 대리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사표시까지 여기까지 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